뉴스의 관점 세 번째 시간이네요. 이제 모바일 러닝도 다 돼가요. 여러분들 평가도 엄청 착실하고 있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 역량이 잘 길러질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엄청 미래 사회에 잘 적응하고 아주 성공이라고 말하면 성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어른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번 단원 처음 시작할 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건데, 뉴스가 아주 객관적인 사실, 그러니까 팩트만을 전달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뉴스는 일어나는 많은 사건 가운데 특정한 사건을 선택하죠. 그리고 그 선택한 사건 가운데서도 특정 어떤 사건이나 부분을 또 한 번 선택해서 전달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선택되지 못한 부분은 그냥 뺀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뉴스에는 보도하는 방송국에서 걔네들의 관점에 따라 보도할 사건을 선택하고 관점에 따라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이 관점이라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점을 찾기 위한 방법을 이번 시간에 배워보는 거예요. 텔레비전 뉴스에 만든 사람의 관점이 반영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관점을 찾아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답으로 쓴 것 한번 비교해 봅시다. 지금 두 가지 뉴스가 있었죠. 우리 방송사가 있고 나라 방송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MBC, KBS, SBS, JTBC 이런 것처럼 방송국 이름이라고 보면 되는데, 같은 뉴스라도 다르게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1번 두 방송사의 주요 뉴스는, 이 우리 방송사의 경우에는 대정전 우려, 한류 열풍, 그리고 흑 두루미가 몰려든다는 내용이었고, 나라 방송사는 좀 다르죠. 한류 열풍을 먼저 얘기하고 태풍 이야기하고 있고 동계올림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조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뉴스의 중요도에 대한 기준이 다르죠. 기준이 달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선택할 때도 자신의 관점에 맞는 뉴스를 선택해도 됩니다. 뉴스는 거의 비슷한 시간에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채널에서 뉴스를 시청할지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밑에 글을 보니까 1과 2에서 참석한 사람의 수를 표현할 때 1번은 200명 남짓한, 많은 느낌이면 적은 느낌이에요. 숫자가 적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2번 보세요. 무려 200명이나 되는, 엄청 숫자가 많은 것 같죠. 표현 방법에 따라서 이 뉴스가 200명이라는 수치를 줄여서 조금 적은 것처럼 표현하고 싶은지 아니면 엄청 많은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싶은지에 대한 관점이 드러나는 거죠. 뉴스에서 관점을 찾는 방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처럼 표현 방법을 찾는 거예요. 넘어가 보면 3과 4에서 뉴스의 관점을 파악할 수 있는 표현을 찾아보는 건데, 3번 보면 아깝게 패하였습니다 라고 나오죠. 4번 보세요. 짜릿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관점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즉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밑에 5번, 6번도 볼게요. 5번 화이트데이를 찬성하는 관점이죠. 6번은 화이트데이를 반대하는 관점이에요. 그럼 어떤 표현이 쓰였는지를 살펴보고 관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분이 좋아져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생활의 활력,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 이런 표현들 딱 봐도 화이트데이를 찬성하는 관점이구나 알 수 있고요. 밑에 보면 사탕을 많이 팔기,
사탕을 받지 못한 사람은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 화이트데이를 반대하는 관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79쪽 보면 여기도 나와요. 가 방송사는 북극 항로 개척이 우리나라에 어떤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그걸 보도하려고 하고 있고, 나 방송사는 북극 항로의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지만 환경 문제를 다룸으로써 북극 항로 개발에 반대하는 관점으로 보도하고 싶은 회의를 진행 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뉴스를 만들기 전에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끼리 회의를 거치는데 어떤 참고 자료를 통해서 자신의 관점을 이야기할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런 전문가를 의견을 받아오고 이러한 화면을 내보냄으로써 북극 항로는 현재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하고 여러 이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가 방송사, 그리고 나 방송사는 그렇고, 나 방송사는 또 어떤 전문가, 환경단체나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오고 또 어떤 보도 어떤 화면을 참고 자료로 보냄으로써 북극 항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래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보도하고 싶은 거죠. 지금. 그래서 가 방송사는 이런 회의를 거쳤다면 어떤 내용으로 할까요? 북극 항로를 개척되면 어떤 이익이 있을지에 대해서 다룰 거고, 나 방송사는 북극 항로가 개척되면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다루겠죠. 정리해서 적어보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겠죠.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도하거나 환경 문제를 보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두 기사를 보고 이 뉴스를 보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두 개의 뉴스가 같은 사건에 대한,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으로 보도한 내용의 텔레비전 뉴스입니다. 가 방송사는 일단 타이틀만 제목만 봐도 북극 항로, 꿈의 북극 항로 개척의 닷 올린다 다르죠. 나 방송사 북극 항로 개척 좋은 일만은 아니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한 282쪽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텔레비전 뉴스에서 관점을 찾는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볼까요? 가 방송사의 뉴스의 보도는 이랬어요. 꿈의 북극 항로 개척의 닷 올린다. 어때요? 제목만 봐도 희망적인 내용을 강조하고 있죠. 꿈 이런 단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단축, 이익 이런 말은 밝고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이런 단어를 대충 선택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관점에 맞는 단어들을 잘 선택한 거죠. 그리고 국토해양부, 한국선주협회 이런 사람들의 의견도 자기가 필요하니까 가서 받아온 거죠. 그래서 정부 관계자와 해양산업 분야, 환경 관련 단체가 아니라 이익이 될 정부와 그리고 해양산업 분야 이런 사람들의 면담 자료를 발췌함으로써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보는 관점으로 보도하고 있죠. 나 뉴스의 경우에는 일단 제목이 북극 항로 개척 좋은 일만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용한 단어도 가 뉴스와는 사뭇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피해, 멸종, 힘들어질 이런 단어를 사용하였죠. 부정적인 느낌이죠. 그리고 면담도 세계 자연 기금, 그러니까 환경단체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취재함으로써 북극 항로 개척에서 나올 수 있는 환경 문제를
즉 부강로 개척 자체를 부정적이고 걱정스럽게 보는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적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제 텔레비전 뉴스에서 관점을 찾는 방법을 어느 정도 알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자면 일단 제목입니다. 제목에서 강조하는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봄으로써 관점을 파악할 수 있고, 어떤 느낌의 표현, 단어를 선택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의 의견을 취재하였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뉴스의 관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과제는 앞에 봤던 280쪽과 281쪽의 뉴스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과제를 잘 해보고요. 또 하나 더 있는 문제는 뉴스에 나타나는 관점을 파악하는 방법을 쓰도록 해놨어요. 파악하는 방법을 3가지 이상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봤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